안녕하세요, 쭈머입니다. 해리포터에서는 마법과 관련된 여러가지 아이템들이 등장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여러가지 효과를 발휘하는 마법약에 대해서 정리해봤습니다. 재미있게 봐주시고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마법약은 마법의 속성을 가진 여러가지 재료를 혼합하여 만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의약품, 해독제, 독약 등으로 분류되며 이 외에도 여러가지 효과를 발휘하는 마법약도 존재합니다. 대부분의 마법약은 마셔야 효과가 발휘되지만 어떤 마법약은 단순히 신체 위에 뿌리는 것만으로도 효과를 발휘하기도 하며 완성된 마법약은 마법사가 아닌 머글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머글은 재료가 준비되어 있고 마법약의 레시피를 완벽하게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마법약을 만들 수 없는데 그 이유는 마법약을 만들 때는 필수적으로 지팡이를 다룰 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법약을 만들 수 있는 완벽한 재료와 레시피가 주어졌더라도 머글이 만든다면 마법약이 아닌 그냥 썩은 음식물이 만들어집니다. 마법사가 재료와 레시피대로 완벽하게 마법약을 만들었어도 완성된 마법약을 추출할 때는 상당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법약의 올바른 효과를 얻으려면 굉장히 조심스럽게 추출해야 하는데 급하게 추출한다면 마법약의 의도한 바와는 다른 엉뚱한 효과가 날 수도 있습니다. 마법약은 가마솥에서 만들어지는데 이 가마솥에도 여러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가마솥은 주석과 납의 합금인 백납 가마솥입니다. 15갈레온으로 살 수 있는 백납 가마솥은 호그와트 입학생들에게 필요한 필수 준비물입니다. 백납 가마솥은 마법약 초보자에게 가장 알맞은 가마솥이고 초보자용인 만큼 마법약을 조제할 때 다른 가마솥보다 더 긴 시간이 걸립니다. 중급자용 가마솥은 구리와 아연의 합금인 황동 가마솥입니다. 이 가마솥은 21갈레온으로 살 수 있고 마법약 중급자들이 사용하기에 적합한 가마솥입니다. 황동 가마솥을 사용하면 백납 가마솥보다 더 효율적이고 빠른 속도로 마법약을 조제할 수 있습니다. 상급자용 가마솥은 구리로 만든 구리 가마솥입니다. 이 가마솥은 25갈레온에 살 수 있는데 백납 황동 가마솥보다 더 빠른 속도로 마법약을 조제할 수 있습니다. 마법약 조제는 가마솥 때문인지 어느 정도 정해진 곳에서 만들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 접을 수 있는 가마솥인 접이식 가마솥이 등장했는데 휴대가 가능하고 쉽게 보관할 수 있는 접이식 가마솥은 3갈레온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다른 가마솥보다 가격이 저렴한 걸로 보아 접이식 가마솥은 오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법약 조제는 지팡이로 꾸준히 저어줘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피곤한 작업입니다. 그래서 발명된 가마솥이 있는데 바로 스스로 휘젓는 가마솥입니다. 스스로 휘젓는 가마솥은 가스파드 싱글톤이 발명했는데 이 가마솥은 마법약 가마솥의 현대 버전이며 1991년부터 판매를 시작하였습니다. 마법약을 만들어서 팔거나 마법약에 관련된 일로 생계를 유지하는 마법사들을 포셔니어 혹은 포션 메이커라고 부릅니다. 포션 메이커에는 마법약을 만들어 파는 사람뿐만 아니라 마법약을 연구하거나 발명하는 사람, 그리고 마법 학교에서 마법약을 가르치는 교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잘 알려진 포션 메이커는 해리포터의 조상인 플리몬트 포터, 기억력 마법 장인인 질데로이 로커트. 이 로커트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로커트가 맞습니다. 로커트는 머리카락에서 광택이 나는 샴푸를 발명했으나 재료가 너무 까다로운 탓에 대중화에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포션 메이커로는 호그와트에서 마법약을 가르쳤던 호레이스 슬러그온과 세베루스 스네이프, 그리고 연금술사인 니콜라스 플라멜이 있습니다. 마법약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한데 먼저 잘못 사용하면 치명적인 마법약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행운의 마법약이라고도 불리는 펠릭스 펠리시스는 마신 사람에게 일정 시간 동안 행운을 가져다 줍니다. 이 약은 16세기에 지그먼트가 발명했고 이것은 그의 가장 큰 업적이 되었습니다. 이 마법약을 마신 사람은 시도하는 모든 것이 성공하게 되고 평범한 날이 아주 특별한 날로 변하게 됩니다. 호그와트 마법약 교수인 슬러그온은 일생 동안 단 2번 펠릭스 펠리시스를 사용했는데 사용했던 날은 모두 그에게 완벽한 하루가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과도하게 복용하게 되면 현기증을 유발하며 자신의 행운을 과신한 나머지 무모해질 수도 있고 굉장히 위험한 행동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약에는 많은 양의 독성이 있으며 퀴디치 대회와 같은 경쟁 대회에서 이 약을 사용하는 것은 부정행위로 취급됩니다. 펠릭스 펠리시스는 완성시키는데 거의 6개월이 걸릴 정도로 만들기가 매우 어려운 데다가
그렇게 힘들게 만들었는데도 무언가가 잘못된다면 행운이 아닌 재앙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사랑의 묘약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조지와 프레드의 장난감 가게에도 다양한 종류의 사랑의 묘약이 있으며 로밀다 베인이 여기서 사랑의 묘약을 구매하여 해리포터에게 사용하려고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 종류의 사랑의 묘약 중 가장 강력한 사랑의 묘약은 아모텐시아입니다. 아모텐시아는 큐피트를 의미하는 또 다른 말인 아모르, 그리고 보유를 뜻하는 라틴어 텐티아에서 유래했습니다. 이 묘약은 포션 메이커인 라번데 몽모랑 씨가 만들었습니다. 몽모랑 씨는 초록색 피부를 가진 괴이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는데 외모에 콤플렉스가 있었던 그녀는 자신의 외모가 사랑받기에 부족하다고 느꼈고 사랑받기 위해서 사랑의 묘약을 발명했습니다. 몽모랑 씨는 수많은 사랑의 묘약을 발명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사랑의 묘약이 바로 아모텐시아입니다. 아모텐시아는 진주빛깔 같은 광택이 나며 나선형으로 김이 피어오르는데 좋아하는 대상에 따라 각기 다른 냄새를 풍깁니다. 아모텐시아는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사랑의 묘약이며 아주 강력하고 매우 위험한 약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마신 사람은 병에 걸린 것 같이 창백해지며 강력한 미혹이나 집착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실제적인 사랑을 창조하지는 않는데 이것은 사랑을 제조하거나 모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 약효를 받는 사람은 이 약을 투여한 사람에게만 집착하게 되고 이런 약효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약을 투여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는다면 약효가 사라지고 이 약에 사로잡혔던 사람은 자유의지를 되찾게 됩니다. 마법부의 가장 아래층에 있는 미스터리 부서에는 항상 문이 잠겨있는 방이 있는데 이 방에는 아모텐시아로 가득 찬 커다란 분수대가 있다고 합니다. 이 약은 만드는데 대략 9일 정도가 걸리며 어느 정도 난이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랑의 묘약은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약효가 사라지지만 그 즉시 해독시키는 해독제도 존재합니다. 사랑의 묘약 해독제는 마신 즉시 사랑의 묘약을 해독시킵니다. 슬러그온이 해리포터에게 그 정도의 약은 너도 만들 수 있지 않냐고 했던 것으로 보아 만드는데 크게 어렵지 않은 것으로 추측됩니다. 베리타세룸은 진실의 마법약으로 단 3방울이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비밀까지 술술 말할 정도로 강력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베리타세룸은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고 완성되어도 한 달은 숙성시켜야 제대로 된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이 약은 무색무취로 물과 거의 구별할 수 없으며 그 어떤 음료와 섞여도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에도 진실된 답을 효과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이 마법약은 사용자에 따라 악용될 여지가 많기 때문에 마법부가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진실의 마법약인 베리타세룸을 사용하면 범인이나 억울한 사람을 쉽게 구별해낼 수 있을 것 같지만 마법부는 베리타세룸을 유죄나 무죄의 확실한 증거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대상이 진실이라고 믿는 것을 그대로 진술하기 때문입니다. 진실이 아닌데도 대상의 정신 상태에 따라서 그것을 진실로 믿고 있다면 그것이 사실이 아니어도 그대로 진술하게 됩니다. 거기에 이 약은 해독제로 방어가 가능하며 숙련된 오클러먼스는 해독제 없이도 이 약을 방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죽음의 마법약은 미국의 마법부에서 사형을 집행할 때 쓰는 마법약입니다. 이 마법약은 펜시브처럼 추출된 기억을 재생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약은 사용을 선고받은 사람들을 매혹시켜 가장 행복한 기억들을 보여준 뒤 스스로 이 마법약에 뛰어들게 만듭니다. 이 마법약은 굉장히 부식성이 강해서 이 약이 닿게 되면 모든 것이 녹아버립니다. 살아있는 죽음의 약은 호그와트 6학년 때 배우는 고난도 마법사 수준의 마법약으로 이 마법약을 만들기 위해서는 꽤 높은 수준의 지식이 요구됩니다. 이 약은 아주 강력한 수면제로 마시게 되면 깊은 잠에 빠져들게 되며 운이 나쁠 경우 영원히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마법사의 돌에서 스네이프가 해리포터에게 물어본 것이 바로 이 약의 재료이며 이 마법약은 해리포터가 슬러그온 교수의 수업에서 완벽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불멸의 약은 마법사의 돌에서 생성되는 마법약입니다. 이 약을 규칙적으로 섭취하면 자신을 불멸의 존재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약을 사용하여 자연적으로 정해진 수명 이상으로 삶을 유지하게 되면 그 사람은 이 약에 완전히 의존하게 되고 이 약의 섭취를 중단하면 곧바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마법약의 종류는 어둠의 마법약입니다.
이름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볼드모트가 임시로 육체를 만들기 위해 사용한 마법약이 있습니다. 이 약은 볼드모트가 발명했을 수도 있으며 어둠의 마법약으로 분류됩니다. 이 약의 재료는 유니콘의 피와 네기니의 뱀독이며 이 약을 사용하면 주름지고 붉은 비늘이 있는 아기 정도의 작은 몸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신체 능력은 극도로 제한되어 있어서 보살펴줄 보호자가 필요하지만 호크룩스를 만들어내고 살인 저주를 날릴 수 있을 정도로 마법을 사용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약으로 신체를 유지하려면 일정 시간마다 꾸준히 약을 마셔야 합니다. 부활 마법약은 오래된 어둠의 마법으로 만들어진 마법약입니다. 이 약의 효과는 마법사를 온전한 신체로 복구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대한 가마솥과 마법사의 아버지의 뼈, 그리고 종의 살점과 적에게서 뽑아낸 혈액이 필요하며 나머지 재료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볼드모트는 이 마법약을 사용해 자신의 신체를 완벽하게 복구하기도 했습니다. 절망의 음료라고 알려진 이 마법약은 볼드모트가 자신의 영혼이 담긴 호크룩스를 지키기 위해 직접 만들었으며 일반적으로 이 마법약은 사람을 죽이지는 않지만 매우 취약하게 만듭니다. 마신 사람에게는 내장이 불타오르는 듯한 강렬한 통증을 유발하고 자신이 겪은 가장 끔찍한 기억을 떠오르게 하며 마지막으로는 극심한 갈증을 느끼게 합니다. 이 마법약은 그 어떤 방법으로도 없앨 수 없으며 오로지 마시는 것만이 이 마법약을 없앨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따라서 이 마법약은 굉장히 중요한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이 약은 스스로의 의지로는 절대 전부 마실 수 없기 때문에 이 마법약이 지키고 있는 것을 얻으려면 다른 사람이 강제로 이 약을 마시게 해야 합니다. 볼드모트는 자신의 호크룩스를 지키기 위해 단 한 명만 운반할 수 있는 마법의 배를 배치해 놓았고 혼자서는 절대 마실 수 없는 마법약으로 호크룩스를 완벽하게 방어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 마법사 또는 집요정 같은 마법의 생물은 함께 배를 탈 수 있었고 그래서 레귤러스 블랙과 알버스 덤블도어는 호크룩스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가지 효과를 발휘하는 마법약들이 있습니다. 폴리주스 마법약은 만드는데 아주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고도로 숙련된 마법사에게 맡겨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완성된 약에 변신하려는 대상 신체의 일부를 첨가한 뒤 마시게 되면 완벽하게 그 대상으로 변신합니다. 어느 정도로 완벽하게 변신하냐면 대상의 시력이나 흉터 등 선천적인 조건을 포함한 채로 변신하게 됩니다. 폴리주스는 나이, 성별, 인종 등을 바꿀 수는 있으나 인간에서 고블린처럼 종족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첨가할 신체의 일부는 보통 머리카락을 사용하는데 발톱이나 손톱 등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폴리주스는 신체의 일부를 넣기 전에는 어두운 진흙같이 보이지만 모방할 사람의 신체가 첨가되면 색이 변하게 됩니다. 마음씨가 좋은 사람은 더 매력적인 색으로 변하지만 비열한 사람은 반대의 색으로 변합니다. 해리포터의 폴리주스는 순수한 황금색으로 변했다고 합니다. 폴리주스는 얼마나 잘 만들어졌냐에 따라서 단일 복용량의 지속 시간이 10분에서 12시간까지 늘어나고 약효가 끝나기 전에 또다시 복용하게 되면 변신된 형태의 지속 시간이 연장됩니다. 나이 드는 마법약은 마시면 일시적으로 노화가 진행되는 마법약입니다. 마시는 양에 따라 노화되는 정도가 다른데 많이 마실수록 더 강력한 노화가 시작됩니다. 이 약은 1987년에 세베루스 스네이프가 4학년 학생들에게 조지하는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위즐리 쌍둥이 형제인 프레드와 조지는 나이 제한이 있는 트리 위저드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노화 마법약을 사용했는데 덤블도어가 직접 그려놓은 나이 제한선을 통과하지도 못했을 뿐더러 한두 방울만 마셔도 충분한 것을 원샷을 해버리는 바람에 흰 수염이 길게 늘어진 노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윤기나는 머리 마법약은 해리의 조상 플리몬트 포터가 개발한 마법약입니다. 모든 헤어 타입에 적합하며 특히 숱이 많고 제멋대로 뻗치는 머리카락을 정돈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헤르미온느가 트리 위저드 무도회 전 이 약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잠자는 마법약은 마시게 되면 거의 즉시 깊은 잠에 빠지게 됩니다. 평소 악몽이나 불면증 등으로 잠을 설칠 때 이 약을 사용하면 숙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비밀의 방에서는 이 약을 머핀에 섞어 고일과 크레이브에게 사용했으며 불회잔에서는 트리 위저드 대회에서 사용된 4마리의 난폭한 용을 호그와트까지 무사히 운반하기 위해서 용에게 이 약을 사용하였습니다.
스켈레그로는 뼈를 회복시키는 약으로 부러진 뼈를 치료할 수도 있고 사라진 뼈 전체를 재생시킬 수도 있습니다. 뼈를 재생하는 것은 하루 종일 걸릴 수도 있는데 그 과정이 눈에 띄게 느리고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해리포터는 마치 팔 안이 작은 조각들로 가득 차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약은 포터 가문의 조상인 림프레드 스틴치콤이 개발한 약으로 스틴치콤은 이 약을 팔아 많은 돈을 벌어들였고 그 돈은 포터 가문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울프스 베인 마법약은 늑대 인간을 위한 마법약으로 완성되면 희미한 푸른 연기를 뿜어내며 굉장히 혐오스러운 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름달이 뜨기 일주일 전부터 매일 이 마법약을 먹으면 늑대로 변했을 때 이성을 잃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단 하루라도 빼먹으면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약은 슬러그원의 제자인 데모클리스 벨비가 만들었으며 만드는데 상당한 수준의 마법약 지식을 필요로 합니다. 이 약의 재료는 굉장히 희귀하고 비싼 데다가 위험한 독성을 품고 있어서 제조하기가 엄청나게 까다로우며 잘못 제조했다가는 독성이 폭발하여 굉장히 위험하기까지 합니다. 대부분의 늑대 인간들은 취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늑대 인간을 위한 약인 울프스 베인이지만 겁나 비싼 탓에 늑대 인간들은 이 약을 거의 사용하지 못합니다. 리무스 루핀도 이 약에 희망을 품었으나 너무나도 비싼 탓에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덤블도어가 이 약의 재료를 대주었고 마법약의 조예가 깊은 스네이프는 그 재료로 이 마법약을 만들어 루핀에게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루핀은 스네이프와 덤블도어에게 언제나 고마움을 느꼈다고 합니다. 맨드레이크 회복제는 변신되었거나 저주받은 사람들을 원래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 사용되는 치유제입니다. 사춘기 단계를 지난 성숙한 맨드레이크의 뿌리로 만들 수 있습니다. 비밀의 방에서 바실리스크의 습격을 받고 몸이 굳은 사람들을 회복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스프라우트 교수가 성숙한 맨드레이크의 뿌리를 제공했고 스네이프가 그 재료를 사용해 회복제를 만들었습니다. 디터니는 마법약을 만들 때 사용되는 마법의 식물입니다. 이 식물은 굉장히 뛰어난 치료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친 상처 위에 디터니의 원액을 떨어뜨리면 그 즉시 상처가 아물게 됩니다. 늑대 인간에게 물린 상처는 일반적인 약으로는 쉽게 아물지 않는데 디터니 원액을 은과 혼합하게 되면 늑대 인간에게 물린 상처를 치료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상처만 치료할 뿐이지 늑대 인간으로 변하는 것은 막을 수 없습니다. 퍼거스 펑걸버지는 발에 있는 백선 감염을 치료하는 살균 제품이며 양파즙과 봉선화 추출물들이 재료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제품은 집 요정이 사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으며 론 위즐리가 이 제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려운 입 해독제는 말 그대로 입 가려움증을 치료하는 치료약입니다. 이 약은 허니듀크스의 달콤한 상점의 지하실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 약은 피부 치료용 마법약으로 여드름과 블랙헤드까지 피부에 관련된 모든 것에 뛰어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지와 프레드가 발명했으며 자신들의 가게에서 팔고 있는 제품입니다. 여기까지 해리포터에서 등장하는 마법약에 대해서 정리해봤습니다. 해리포터에 관련된 궁금한 점이나 또는 해리포터가 아닌 다른 영화에 관련된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주마였습니다.